시스템에 인가되는 입력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자판은 0과 1을 반복적으로 입력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 주기함수의 표현 및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는 체계적인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합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의 주기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sin t라는 그 단일 함수로 표현한 주기함수죠. 이 모양이 이렇게 같잖아요.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네요. 같고 또 같고 하는 형태지만 이 녀석은 어떤 sin t라는 주기함수의 ut를 곱한 형태가 되게 되겠죠. 이번에는 이와 같은 동일한 형태이지만 펄스로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함수죠. 자, 이런 것들은 방금 여기에 1, 0, 1, 0 이런 식으로 자판을 통해서 입력하는 함수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톱니바처럼 입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쭉 증가하다가 그냥 떨어졌다, 증가하다가 떨어졌다, 증가하다가 떨어졌다 하는 이런 주기함수. 이번에는 이와 같은 주기함수. 올라갔다가 상수를 유지했다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상수를 유지하다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상수를 유지하다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함수들인데 주로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갔다 유지했다가 떨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입력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기 함수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동일한 모양, 여기까지 동일한 모양, 여기까지 동일한 모양. 요거는 하나가 다 동일한 모양. 여기까지 동일한 모양, 동일한 모양. 다 주기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주기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론 앞에서 펄스 만들 때 많은 펄스가 있을 때 라플라스 변화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 방법을 무한히 확장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 어떤 주기 함수가 있습니다. 주기는 t이고 요 구간에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카피를 해서 놓은 것이 바로 주기 함수가 되겠죠.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f의 t 플러스 캐피탈 T는 ft. 이것은 주기가 t인 주기함수이구나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뜻이죠. 자, 이것을 표시하는데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다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모양을 평행 이동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모양 평행 이동시키면 첫 번째는 t만큼, 두 번째 2t만큼, 세 번째는 3t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나의 모양만 잘 표시를 하면 된다 하는 것이겠죠. 첫 번째 모양은 ft라는 게 있으면 윈도우 펑션을 0에서 t까지 곱해서 그 곱한 것을 f sub t의 t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이 모양이 된다 하는 거죠. 이건 다 모두 제로가 되는 그런 함수죠. 자, 그리고 이 f sub t의 t에 옆에 ut를 곱해주는데 왜 이거 곱해주냐면 이 불연속 함수인데 그 불연속 점을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단위 계산 함수가 있어 라플라스 변환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ut를 곱해줍니다. ut를 곱해도 똑같죠. 왜냐하면 크기가 항상 1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t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ft의 t-3t u의 t-3t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이 여기 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런 함수들을 모두 다 더해주면 ft라는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기가 t인 주기함수 f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1-2의 -st 분의 f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하고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뭐 증명은 매우 간단해요. 방금 이거 다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더해주면 돼. 여기 하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것들 다 더해주는 거죠. 더하고 하면 ft가 되게 된다. 자, 이걸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라플라스 변환은 이렇게 하는데 무한대까지 하죠. 그래서 각각을 다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더하는 것과 똑같다. 이 녀석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이거죠. 이거는 뭐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굳이 이미 한번 사용을 하고 버렸다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마이너스 t니까 요 2의 마이너스 st가 나오고 그 다음 이게 빠져나오고 나면 동일하죠.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t가 2st로
나오고 나면 동일하죠. 그 다음 마이너스 3st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공통인수가 이게 있어요. 공통인수를 적었어요. 그러면 요 이런 어떤 시리즈가 하나 나오는데 이 시리즈는 공비가 2의 마이너스 st인 무한등비 급수이죠. 그래서 무한등비 급수이기 때문에 그 공비가 1보다 작으면 항상 수렴하게 되고 그 합은 1 마이너스 r분의 2의 마이너스 st분의 첫째 항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 곱하면 이와 같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구형파 무한대리까지 나가는데 이 구형포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어디까지 주기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주기가 됩니다. 요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 0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주기 함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기 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적어보면 되겠죠. 아까 짱구 생각해 ut 가서 그 다음 1에서 마이너스 u의 t 마이너스 1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은 뭐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계속 0이니까 그죠. 그래서 f의 2의 t는 ut 마이너스 1이 되게 된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s분의 요 녀석의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걸 적으면 이렇게 되니고 ut에 대해서는 s분의 1이죠. 이것도 s분의 1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s승이 나오겠죠. 그리고 s분의 1을 묶어주면 1 마이너스 s승인데 여기 마이너스 2 있으니까 제곱이란 뜻이죠. 요거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s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약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왔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고치다 보니까 참 신기한 폼들이 나왔죠. 이 지수 함수 2의 마이너스 s가 분모에도 막 들어있기도 하고 이런 꼴로 돼서 여러분들 어리둥절 할지 모르겠지만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분의 1이 나왔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분의 1이 나왔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 더하기 1 마이너스 s의 제곱 더하기 빼기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의 3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s의 4승 빼기 점점점 되는 무한등비급수의 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함수가 분모에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주기함수를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것들 직감적으로 알아주면 좋겠죠. 자, 알아둡시다. 그럼 예제 4.9와 동일한 조건에서 전압 VT가 예제 1.19과 같이 주어졌다. 전류 IT를 구하여라. 여기 소스에서 VS라고 표현했는데 S가 빠져 있네요. 자, 그러면 역시 한 번 더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RLC가 되어 있고 H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RLC가 되었습니다. 여기 뭐 1헬리인가 됐고 여기가 2ohm가 됐고 여기가 0.1 페라데이가 되었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린 것 대신에 어떻게 그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on 했을 때 해로 흐르는 전류 IT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만 바꿔 적어주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분의 1이 방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s분의 1인데 그는 양분이 약분돼서 다 정리하면 다시 이런 꼴이 되게 됩니다. 다시 선생님이 여기 한 번 더 적어놨죠. 이렇게 된다. 이것은 주기함수를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요 녀석에 대한 라플라스 역변환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t의 사인 3t가 되죠. 자, 거기에다가 요것들을 반영을 하는 거죠. 이것들을 반영하는데 바로 그 이동이 있으니까 그 이동은 1, 2, 3, 4, 5, 6, 7이죠. 그래서 q의 t 마이너스 a, u의 t 마이너스 n 네 마이너스 1이 n승인데 첫 번째는 1부터 시작하니까 n가 0부터였으면 해서 이런 꼴로 바로 해를 표시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입력이 여기 인풋이죠. 그러면 요 녀석이 아웃풋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이는 시스템이 있죠. 다시 그려보면 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니셜 컨디션이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지금 시스템을 운동을 시키면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면 출력은 이와 같이 나온다 하는 것이에요. 이 수직선은 사실 원래는 없는 겁니다. 이 수직선은 그냥 폼상 이렇게 그려준 것 원래는 없는 것이죠. 이제 이산 신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 fx라는 것을 이제 뭐 이 t가 아니고 공간적인 어떤 개념도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 t 대신 x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u에 x-xk 그러니까 xk란 점 앞에 ck를 곱해서 이 값이 어떻게 주어지는에 따라서 지금 신호의 모양이 나타날 텐데요. 그래서 ck가 1이고 xk가 만약 k 같으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하나만 적으면 u에 t x-1 제로부터 하니까 u에 x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되죠. u에 x-2 되니까 처음에 시작해서 한 칸부터 시작해서 한 칸 올라가고 또 한 칸 올라가고 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주어질 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n의 넘버가 어디서 끝나냐에 달려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계속 이게 1로서 오른쪽으로 동일한 함수 값이 나올 거고 뭐 여기서 끝나면 한 칸 더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끝나는 10에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저와 같은 형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 CK의 반점은 1로 두고 또 반점은 마이너스를 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이산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그리면 그냥 뭐 단순한 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sign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여기에 헤비사이드가 되어 있는데 이 헤비사이드라는 그 u라는 함수와 동일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보통 헤비사이드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쭉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떻게 됐나요? 사인의 모양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 관계 스텝이 지금 좀 긴데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하죠. n의 값을 크게 하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n을 상당히 많이 크게 하면 어떻게 돼? 거의 점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산 신호를 얻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라플라스 변환의 다른 응용으로는 잡음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노이즈 리덕션입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심플한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명하고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는 좀 더 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우선 이 YS는 HS 곱하기 FS. 자,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여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즉 방정식이 있죠. 이퀘이션이 있는데 블랙박스라고 이야기해. 인풋이 들어가요. 그다음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기 조건이 붙었어요. 자,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여기 HS라는 전달 함수가 나오고 이 인풋을 FT, 아웃풋을 YT라고 표시하면 여기는 FS, YS 이렇게 나오겠죠. 초기 조건이 전부 다 모두 다 제로로 세팅을 하면 YS는 HS 곱하기 FS 이런 꼴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잡음 제거할 때 이 전달 함수를 어떤 식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주어진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출력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HS를 1 플러스 타우 S분의 1로 이렇게 만약에 선정을 하게 되면 S가 제로로 가면 이게 제로로 가니까 1이 되겠죠. 이 이야기는 S가 제로로 갈 때 1이 됐다는 것은 FS의 신호를 바로 YS로 전달을 하는데 저주파 부분은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고주파 부분 많이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해버리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HS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다시 1 플러스 타우 S를 고쳤으면 이렇게 되고 이것을 미분 방식으로 바꿨으면 이렇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우 Y 프라임 플러스 Y 이꼴 FT Y0는 제로라는 미분 방식 물론 변환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타우 값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잡음이 제거됐는지를 봅시다. FT라는 것이 sin 10t 곱하기 이 NT
이 NT는 바로 지금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어떤 노이즈를 집어 넣은 겁니다. 자, 그렇게 노이즈를 집어넣었더니 이와 같은 지금 꼴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자, 이런 꼴이 좋은데 타워를 0.1로 잡았더니 이런 것도 제거되고 이런 것도 뭐 많이 제거돼서 이와 같은 신호가 났는데 이 신호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타워를 줄여갑니다. 줄여가면 결국은 이쪽으로 자꾸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타워를 이번에 0.02로 잡았더니 그 유사 형태가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많이 제거가 됐나요? 이렇게 진동하는 부분들이 제거가 되었죠. 즉 진동한다는 것은 많이 진동하는 고주파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고주파 부분이 진동이 되고 타워를 더 작게 가면 거의 이 원래 신호와 거의 같게 되는데 이 진동하는 부분들이 제거는 됐지만 많이 제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타워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면 거의 제거는 실제 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값을 선택하는 것이 또 하나의 지혜가 되게 되겠죠.